참여연대 민변마저도 외로운 추미애 장관.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입법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법안이 뭔지 변호사님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법무부가 지난 12일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률을 참조해서 채널A의 피의자 한동훈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하자는 건데 그 전제로서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 등을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을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제재를 가는 그런 입법을 하도록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 지금 많은 논쟁이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그런데 비판이 만만치 않은 게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민변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다. 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조인 아닙니까? 더구나 판사 출신이에요. 물론 이제 법조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는지 법조인 감각을 좀 잃어버렸나 이제 그런 저는 의아심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헌법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국민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불리한 짓을 강요당하지 않으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 규정도 보면 사실 우리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법원에서 증언을 하든 진술할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랄지 다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수사할 때 진술 거부권, 조 전 장관은 아예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하겠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 인권,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침해하는 입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법조인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조금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이 애초에 이걸 몰랐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추 장관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이며 형식적으로도 그야말로 조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날림 법안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입니다. 예, 추 장관이 민주당 의원이었던 2016년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라면서 위헌성을 지적한 지금 대목인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에 있는 인위적인 방법의 진술 요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 결국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과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맥락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을 할 때 당시 야당 의원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그때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92시간 정도 했는데 16번째 발언자로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쭉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어쨌든 이 국가정보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맥락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비밀번호 해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권, 그러니까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제 추 장관이 던졌기 때문에 이게 여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뭐 본격적으로 말은 많이 안 한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에서도 반대를 표명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이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결국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점도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법무부에서는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단 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단 말이에요. 그뭐 추미애 장관이 원래 공격을 아무리 받아도 중단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서 N번방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때는 한동훈 연구위원이라고 딱 찍었어요. 한동훈 연구위원 같은 피의자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그 N번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법무부가 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비밀번호 해제할 때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뭐 인터넷 아동 음란물 범죄, 뭐 N번방이 전형적이겠죠? 또 사이버 테러 한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상이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연관된 범죄는 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가 다시 N번방을 왜 여기다가 갑자기 들이대서 이걸 굉장히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방송에 나와서 이 검찰개혁과도 좀 방향이 맞지 않아요. 검찰개혁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책 중립성, 독립성이잖아요. 예. 두 번째가 수사의 어떤 인권, 수사 편의성을 위해서 인권을 훼손해서 안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여당이랄지 정부에서 제가 볼 땐 방향을 잘 설정하고 어떤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방향이 좀 틀어진 거예요. 예.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랄지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검찰개혁 방향인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그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명분이 좀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 감정이랄지 윤석열을 사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렛대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무부에서 N번방 사례도 예를 들었지만 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있다. 외국에도 이런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나로 처벌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다. 이렇게 법무부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꼭 외국을 얘기해요. 근데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외국에서 제정됐다 하더라도 그 법이랄지 아니면 뭐 세금 문제가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도입할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영국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법도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7년 정도 유보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인권 침해법이라고 해서 악법으로서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헌법과 우리 헌법도 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법제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런 법을 제정하면 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순간적인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서 제정을 하고 지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 여부에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다음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지금 네. 추 장관은 처음 이 법률을 제정할 때 결국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들었는데 네. 한 검사장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취재 발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발언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았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민단체들과 법조인들이 아까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김광삼 변호사의 발언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 반론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한마디를 더 얹을 필요는 없었다. 당사자가 예, 굳이 예. 얹을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예. 당사자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은 자기 해명이에요. 예.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허위 주장을 했다. 추미애 장관이 뭐냐면 자신이 마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다. 내용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출된 한 대의 휴대폰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번호 해제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내용을 못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된 정진웅 이제 부장검사와의 싸움 사실은 독직 폭행으로 지금 기소돼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압수수색이 집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부르려던 행동에서 정진웅 이제 검사의 주장은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알고 저지하려고 했는데 뭐 몸의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졌을 뿐이다. 이게 이제 정진웅 검사의 주장이고 네. 한동훈 검사장은 아니다. 갑자기 책상을 넘어 달려와서 날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거 폭행이다.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의 판결을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라는 또 주장은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내놓을 만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밀번호 공개법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꺼내든 또 다른 카드가 있었죠. 바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추 장관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구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해주셔야죠. 모욕적이거나 정도껏 하십시오. 정도껏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영상 보시면 이제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까지 나서서 좀 정도껏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 이후에 그야말로 악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심경을 남겼어요. 정성호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데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시달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최근 여권의 흐름이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도 윤석열 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점잖은 얘기지만 굉장히 총리로서는 작심을 하고 한 얘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이 불만의 수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이제 정성호 예결위원장의 얘기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른바 적극 지지층 측에서 왜 그렇게 하라고 180석 줬냐, 당신 그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지사 관련된 뭐 지금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마 문자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 여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가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뭐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식이다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상황 자체를 좀 보면서 그 속에서의 나름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주 그 정치 뉴스 중에 가장 뜨거웠던 건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두 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조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거죠. 윤석열 총장이 11%로 전달보다는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3위에 올라있는 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냐? 평론가 이런 네네.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이게 될까요? 불과 사흘 사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같은 동시기에 조사인데 하나는 24.7%로 민주당의 양강구도 두 주자를 압도하고 1위.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이낙연 그 대표하고는 오차범위 내 1위이긴 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는 이게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이 양강구도 19%에 이제 윤석열 총장 11%. 그러니까 격차가 커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는요,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화가 돼 있어요. 뭐냐면은 여권의 주자 3명, 야권의 주자 3명을 이 6명만 조사한 거기 때문에 네. 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는 게 아무리 지지율이 지금은 낮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중에 어떤 이 인물을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좀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야권 지지층에서 결국은 이제 고를 사람이 윤석열 총장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이 조사 방식의 비교가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이제 효과가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마다 또 조사 방식과 대상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보통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두 개 다 참고 자료일 뿐이지 네. 우리가 어떤 게 정답이다 이걸 찾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 윤 총장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검찰총장은 정치가입니까? 관료입니까? 정치가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랭킹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말 집회가 좀 예고돼 있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진행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말 집회를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저희가 조금 전 알아본 것처럼 200명대가 넘어섰죠, 어제.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관리에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